내가 사람이 아닌데 왜 힘들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기도 있었거든요. 제가 40대고 페라리를 끌고 다니고 네. 술 주정뱅이, 어. 돈이 엄청 많은 네. 집안 사람이다. 네. 빚이 이제 5억 정도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4이었어. 네, 안녕하세요. 젊은 리더를 위한 리더스 TV의 저는 박진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32살이신데 벌써 사업 10년 차 되신 H플래닛의 황현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소개하고 회사 소개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H플래닛의 대표 황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10년 정도 했고요. 지금 H플래닛 안에는 맨즈라는 브랜드와 그 외에 다양한 브랜드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맨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굿즈를 제작하는 브랜드인데 애국가, 독도, 그리고 역사, 관련 3.1운동이라든지 그런 역사까지 모두 이제 디자인을 해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케이스와 의류 등등에 이제 디자인을 입혀서 제조를 하는 브랜드이거든요. 저희가 주로 내세우는 것은 판매 수익금의 30%를 후원을 한다라고 이제 저희가 알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작년에는 한 70%를 후원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 보니까 최소한 30%를 후원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노선을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맨즈가 만들어진 지 지금 3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있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계셔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30%. 네, 맞습니다. 작년에 심지어 70%. 네네. 그거 직원들 불만 없어요? 아, 그런데 이제 네. 맨즈 자체 브랜드의 취지 자체가 네. 원래는 100%를 하려고 하다가 아, 네. 100%를 약속을 못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30%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맨즈라는 브랜드는 대표님 사업 영역 중에 네네. 어떤 후원 활동이나 탈공원 활동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브랜드 영역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시구나. 아, 이렇게 사이트를 들어가서 봐도 굿즈들이 이제 거의 애국, 뭐 대한민국, 뭐 독도 이런 거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아예 사업을 그렇게 구축을 하신 거예요. 발상이 맞습니다.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일단 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2019년도에 처음 봤어요. 네. 근데 100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기념 사업이다 예, 예. 보니까. 근데 100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많이 발전을 했죠, 한국이. 네. 뭐 경제, 국방 다 발전을 했는데 정신력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예전만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 포괄적이긴 하죠. 네. 근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면 네. 앞으로 100년은 물론 더 강한 나라가 되겠지만 정신력만큼은 더 약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네네. 거죠. 그 62세 아니신 거죠? 네. 32세 맞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사업 10년 하셨다고 하면 22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건데 네, 그때는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요? 일단 원래 제가 그 사업에 대한 욕심은 전혀 없었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고졸이에요. 네. 고졸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던 날라리? 네,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일진 뭐 이런 건 네네네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공부도 안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철학을 하셨네요. 아, 네, 약간. 철학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케팅 회사를 취직하게 되었는데 네. 아무것도 모르는 마케팅을 대표님들한테 이거 좋아요라고 말하기에는 아. 제가 조금 네네. 이게 자신 있게 안 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모르고 대표님도 모르고 같이 머리를 이제 맞대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제 선뜻 나서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비용이 들다 보니까. 또 그렇고 너무 이제 어린 그쵸. 막내 사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군대 막 예. 전역한. 네네네. 그럼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연습을 해봐야겠다 했던 거죠. 왜냐면 회사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제 사업자를 만들고 거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광고들을 해보면 성과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설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너무 적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150만 원. 근데 월급 받은 걸로 이제 첫 월급으로 이제 네, 만들었던 네, 거죠. 네. 만들어서 제가 광고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뭘 그래서 광고하셨어요 그때는? 그때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광고를 해보고 해보니까 되길래 말씀드리니까 이제 나도 해보겠다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가는데 회사에서는 저를 안 좋게 본 거죠. 제가 독립을 하려고 그렇죠. 따로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오해가 싫은 거죠. 그러면 제가 마케팅 업종을 안 하겠다 하고 종료하고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사이트를 이제 했던 거였죠. 쭈핑몰이 이제 본업이 돼서 그렇죠.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템은 뭐였어요? 그때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떨어지는 게 많았다 보니까 나의 강점을 이용한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는 것들을 좀 이용해서 아이템들을 서치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처음 시작했던 게 휴대폰 케이스였어요. 그때 하셨던 사이트가 쭉 계속 잘 됐었나요? 제가 이제 또 미팅을 안 했거든요. 외부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걸 안 만나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죠. 제가 40대고 페라리를 끌고 다니고 술 주정뱅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집안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월세 오피스텔 살면서 했었는데 소문이 날 정도면 규모가 엄청 커진 건데요? 보여지기 식으로만 커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엄청 적었던 그때 당시 때 한 2, 3천만 원, 월 2, 3천만 원이었는데 다른 외부에서 저희를 봤을 때는 5억에서 10억 정도 월 매출이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만 하면 되겠다.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고 했는데 업계 1위가 저희를 공격하더라고요. 저희가 규모가 큰 줄 알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80%를 다 할인을 하더라고요. 같은 제품을? 네, 그때 저희가 거의 폐업 직전까지 갔었고 그때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빚이 이제 5억 정도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4이었습니다. 어떻게? 접을까 하다가 그냥 계속 쭉 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다 극복을 해요? 근데 5억의 빚을 어떻게 갚죠? 24살짜리가? 그때 다 갚지 못했고요. 저 집에서 용돈 받을 때였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이 때였는데 빚이 5억 정도 생기다가 계속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빚이 10억 조금 안 됐었나 했는데 그걸 28살, 9살 때 다 갚았던 거죠. 진짜 이분 멘탈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때 갚는 거에만 집중했고 폐업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아둥바둥 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그러면 24살에서 28까지 한 4년 정도의 그쵸. 기간이 거의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사람에게 포기했었고 일단은 힘들 때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사람이 아닌데 왜 힘들지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기도 있었거든요. 아기도 이미 그때 네, 아기가 아기도 있었어요? 네. 와이프가 더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와이프도 어렵고 아기도 갓난 아기고 근데 제가 아이를 돌보고 싶었는데 돌보자니 저는 두 개를 다 못 잡겠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3살 때까지는 거의 인사도 안 할 정도로 물론 나쁜 아빠였지만 회사만 살리기 위해서 그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멘토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나를 붙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가정이 있으셨으니까 조금 더 단단하셨겠지만 어떤 것들이 대표님 좀 이렇게 이끌어 가던가요? 제가 약간 유교적인 게 좀 있는데 이분 2020년대 대한민국 사람 아니야. 제가 일단은 조상님들의 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사를 항상 지내는데 나중에 제사를 지내요? 네,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면 조상님 옆에 묻힐 텐데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창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제가 죽어서 조상님 옆에 묻히면 제 자식들도 거기 옆에 묻힐 텐데 보통 조금, 이런 생각을 이제 저희 아버지들이 하시거든요. 그건 맞아요. 지금 80대. 저도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민망해갖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좀 그것 때문에 버틴 것도 있었고요. 장남이고 장손이고 좀 약간 집안 전체를 좀 책임져야겠다라는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쪽 같은 정신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없었던 거죠. 제가 없고 저희 거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해 오시다가 이제 멘즈를 출범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사업 접어야겠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빚을 다 갚는 순간. 네, 빚 갚으니까 이제 사람들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원래 접으려고 했거든요. 이제 빚만 갚고 접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직장인을 하자. 조금 안정적으로 하자. 근데 빚 딱 갚으니까
다시 대출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딱 느낀 거죠. 아, 난 네. 숙명이구나. 숙명이고 받아들이자라고 네. 이제 좀 인정을 했고, 멘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해야겠다 생각은 안 했었고, 네. 저도 어쨌든 간에 빚만 갚다가 연차가 쌓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걸 하고 싶었어요. 제가 딱 제 옛날 모습을 뒤돌아봐도 좀 꽃이 일찍 핀 케이스예요. 사업 때문에 억지로 개화 시기를 앞당겨서 꽃이 핀 거죠. 아, 그렇게 네, 느끼셨구나. 근데 네. 그 꽃이 이쁘지가 않은 느낌인 거죠. 꽃이 미완성되는데 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좀 이쁘게 꽃을 피울 수 네, 있을까? 네, 네. 이 꽃을 지게 하고 다시 피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건데 새로운 가치에 조금 목이 말라 있었어요. 돈 벌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자신이 있더라고요. 빚을 이제 갚아보니까. 갚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건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했던 그 시점 때 3일 운동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내가 무조건 네. 이 사업을 해서 네. 진짜 좀 가치 있게 살아보자라는 네네네. 생각을 해서 이제 조금 멘즈를 네. 하게 되었던 거죠. 대부분 소비자층의 성향까지야 파악을 못하겠지만 특히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이거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그 네, 소비 맞아요. 패턴인데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은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원래 그냥 일반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였으면 네. 신제품도 계속 내고 네네네. 패키지도 뭐 이제 빼빼로 데이다 하면 또 네네. 바꿔주고 그렇죠.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컬러를 많이 넣었을 텐데 네. 저는 일단은 조금 그런 거에 조금 지친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본질적인 거에만 초점을 뒀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새로운 게 많이 안 올라오긴 하는데 대신 활동을 그만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 저희가 이제 후원 활동이라든지 근데 저희가 금전적으로 후원하는 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재능 기부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협회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후원을 하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협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디자인이라든지 이제 뭐 마케팅을 잘 못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네. 많이 해왔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는 거죠. 좋은 활동인 건 분명히 맞는데 회사는 돈을 언제 벌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다른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네. 법인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고 멘즈는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 매출만을 고려한다고 하면 조금 더 자극적인 이제 퍼포먼스를 할 수도 네.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일장기 찍기 뭐 독도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매출이 올라갈 건 알고 있죠. 네. 저도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네. 국가에도 국격이 있고 그렇죠. 네. 브랜드에도 저는 그게 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나라도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좀 주의고요. 그냥 국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개인의 이익 때문에 나라가 많이 병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제 개인의 이익만 추구를 한다면 멘즈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와이프한테 동의 받으신 거죠? 네, 맞아요. 와이프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해주고 네, 있고 네.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네. 국가에서는 또 어떤 피드백을 주시나요? 국가에서 피드백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긴 해. 그걸 바라고 한 건 네. 아니었다 보니까 네. 네네. 근데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그냥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멘즈가 뭐 후원을 막 몇십억, 몇백억 할 수는 없잖아요. 규모가 아무리 커진다 해도 그냥 저희 같은 회사가 조금 커지고 유명해진다면 저기는 후원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높나 보다 라는 식으로 조금 기업들한테 조금 인지가 된다고 하면 저 혼자서 후원하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가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네. 훨씬 낫잖아요. 네. 저희 회사로 인해서 한 100개 회사가 후원을 하는 걸 목표로 최종 종착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한 영향력을 좀 퍼뜨리고 싶다라는 의미신 거예요, 그죠? 네, 멘즈 브랜드의 마지막 그건 거죠. 그 멘즈 브랜드의 매출 규모 자체가 크게 지금 대표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는 매출 규모를 좀 키워보고 싶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만큼의 후원을 또 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그쵸, 포함이 그쵸.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일단은 3년 정도 해보니까 아무리 100%, 뭐 200%를 후원한다 해도
매출 자체가 작으면 금액이 적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출을 키워야겠다라고 마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의류, 가방 등등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건데 네, 네. 일단은 현재 저희가 케이스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본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시범적인 것 치고는 생각보다 괜찮았던 거죠, 매출 자체가. 네. 근데 일단 매출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추가한다면 저는 200억대에서 300억대까지는 네, 네. 그래도 제가 막 과격한 마케팅 안 하고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음, 우리 그쵸. 사업하다 보면 세금이 맞아요. 제일 힘들잖아요, 사실. 또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네. 법인이 제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 네. 보니까 후원할 돈이 없어지는 거죠. 뭐라서 다 세금 내는 네, 거예요. 맞아요. 세금 내고 인건비 나가면 끝이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래요. 제가 네. 또 저희 제품들 다 모두 국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으로 하게 되면 훨씬 싸게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취지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단가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네. 또 판매가가 다른 케이스에 비해 좀 비싼 편이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할 금액이 너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어쨌든 못해서.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제가 원래는 더 하고 싶었지만 제가 세금을 잘 몰랐기 때문에 네, 네. 했던 실수였기 때문에 제가 네. 그냥 더 제 개인 사비를 더 추가로 냈던 게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김장훈 씨하고 아무 관계 없으신 거죠? 아, 예, 없습니다. 가수 김장훈 씨하고 예, 약간 없습니다. 비슷해요 지금 아, 그분하고. 그렇게 돈 욕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조금 생기긴 했어요, 이제. 근데 그 조금 생긴 게 후원을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생긴 거예요. 이 사업을 그 22살 때 우연치 않은 계기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긴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를 계속 키워 가셨어요, 어떻게? 환경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게끔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를 이제 빨리 들면 빚을 갚아야 돼서. 네, 빚도 갚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직원분들이 그때 한창 많이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밖에 바라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책임감이 남달라지죠. 아,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를 그때 네.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빚만 갚고 또 내 가족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고 했는데 너무 책임져야 될 식구가 많아진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해야겠다라고 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돈 욕심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서 네네. 이 사업가로서 성장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와, 이거는 정말 내가 잘 몰라서 어려웠다. 아까 전에 세금 문제나 그런 네, 것과 맞아요. 일맥상통하게 몰라서 어려웠다. 실수를 하면서 배웠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한 개가 정부 정책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너무 많았었는데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아직 가능하실걸요? 가능한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사업자로 또 폐업했다가 또 하니까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뒤늦게 알았을 때는 네. 하나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정책적인 거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크기 때문에 네네. 공부를 많이 했던 거였죠.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 본인은 못 받으시는데 이제 저는 못 받았지만 알려주시려고. 저로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 다른 사람들은 네. 저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좀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 공부를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 그거랑 세금도 너무 너무 몰랐었고 또 가장 컸던 거는 인력 관리 문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진행형인데 제가 약간 도전해서 성과를 이뤄내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네네네. 보니까 직원분들은 약간 왜 이렇게 나한테 강요를 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매번 이길 수 있게끔 강요를 하지? 이런 것도 좀 많았거든요. 사실 직원분들이 대표의 에너지를 따라오기는 쉽지 않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이미 세팅되어 있는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게 대표님이 직원일 때는 이 대표를 그런 직원을 뽑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 들죠. 내 분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나 같은 애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항상 하시죠. 네. 대표님이 그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걸까요? 일단은 옳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이기보다는 최종적으로 가야 될 리더십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리더십은 요즘 현대적인 거랑 맞진 않아요. 일단은 제가 부딪힐 테니까 따라와. 이게 이제 상황에 맞을 때가 있고 이제 규모가 커지고 성장을 하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팀들에게 이제 각자 책임감을 부여해서 경쟁시키는 구도로 가면서 응원해주고 이제 조언해주고 이게 저는 리더십 같거든요. 그래서 악역은 넘겨줘야죠. 네, 악역은 규모가 넘겨주고 커지면 악역은 넘겨줘야죠. 저는 칭찬만 해주고 예, 회식 예. 내주고 저는 그냥 목숨 걸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왕 하게 된 사업은 내 첫 걸음이라고 하면 더더욱이 목숨 걸고 해야 되고 그냥 이게 내 전부라고 생각하고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큽니다. 근데 20대, 30대 때는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선택지가 많죠. 친구도 많고 친구들도 다 자유로우니까 놀 것도 많고 취미 생활도 너무 다양해졌고 네, 요즘에는 선택지가 많은 것 경험해봐야 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될까요? 표면적으로는 즐길 거 즐기시면서 하세요라고 말은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지금 우리가 즐거운 게 중요한가? 라는 마음으로 해도 솔직히 조금 그럼 버겁다고 대표님도 20대 때 느끼거든요. 결혼했잖아요. 연애하고 결혼 다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행을 가도 카페에서 일만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많이 미안하죠. 네. 와이프는 여행도 제대로 못 가보고 결혼 반지도 없어요. 왜냐면 결혼 반지에 쓸 돈조차도 다 광고비를 쓰려고 했고 결혼식도 못 했거든요. 아니, 왜 결혼하셨대요? 저기 어디 가셨어요? 왜 결혼하셨대요? 결혼식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일반 분들이 하시는 걸 아예 못 했어요.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해봤고 그냥 라면 먹는 거에 감사하자. 북한을 봐라. 그냥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못되긴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간절하고 네. 악착같이 해도 네. 저조차도 아직도 생존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어려운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서 하세요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도 진짜 미래가 어두운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다 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 네, 다 본인만 포기한 게 포기했었어요. 아니라 지금 와이프도 포기를 네, 하셨어요. 가족 전체가 다 포기한 이 거죠. 희생을 어떻게 다 보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제 정신과 정신을 좀 후대에 계속 물려줄 수 있게. 아유. 저희 여기에 이제 리더의 책이라는 꼭지가 하나 있어요. 네네. 대표님이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아이고. 것도 아니 한자로 돼 있는 책 말고요. 네네. 우리 보시는 독자분들도 같이 읽어보고 이제 공감해 볼 수 있을 만한 네네. 한자로 돼 있으면 못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저도 네. 그래서 책 네. 듣자마자 좀 웃겼는데 네. 제가 그 노자의 상생 경영을 좋아하는데 근데 그게 다 네네네. 한문은 아니에요. 이게 네네네. 현대판으로 이제 현대판으로 다 해서 나온 번역이 거죠? 됐는데 네. 그래도 한자가 좀 많긴 해요. 네. 저도 한자를 제가 3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1급, 2급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넘기면서 봤는데 네. 저는 그 책은 정말 여러 책들을 봐왔지만 네. 이게 정말 진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노자의 상생경영. 네, 맞습니다. 저도 책 많이 읽는데 네. 못 읽어봤습니다. 노자 선생 경영이 어디서 옛날 구합니까, 판 말고요. 네, 현대판. 네. 거기에서 어떤 철학들이 유독 이제 대표님을 감흥하게 하고 이끌어줬을까요? 제가 평상시에 조금 네. 내가 일반인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부모님들도 학교에서 다 문제라고 했으니까 내가 못났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떤 책을 봐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계발서를 봐도 이분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철학이 본인의 철학 같지는 않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좀 더 가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노자 상생형을 딱 보니까 와 그러네. 또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볼 때마다 우와 막 찼던 거죠. 와 이거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다 안 읽었어요 아직도. 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너무 제가 갖고 있던 철학과 생각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잘 읽혔는데 한문이 모르는 게 있어도 네네. 근데 중후반부터는 안 읽히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와 난 아직 여기 레벨이 아니구나. 이게 제가 옛날에 그걸 느꼈기 때문에 네. 그럼 나는 이 책을 내가 느끼기에는 다 성장했다라고 느꼈을 때 다시 읽어보자라고 해서 좀 아껴두고 있는 책인 거죠. 너무 좋은 책은 아껴 읽게 돼요. 네, 아껴 읽게 네. 되더라고요. 다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대표님 회사에 네네. 중장기 계획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성장하실 건지 이거는 PR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회사 PR? PR을 이제 소개를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PR이라고 하면 좀 어렵긴 한데 저희가 회사 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 회사의 비전 이런 것들을 쓰는 글귀 때 제가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 부분 때.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무언가보다는 저희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비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저희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핵심인 게 저희 인력들이기 때문에 저희 인력들이 이제 하나의 마음으로 더욱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고 하다 보면 그 뜻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냥 사업적인 측면에서 비전으로 바라봤던 뭐 아이템을 확장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것들은 어차피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저희의 10명에도 20명이 마음이 합쳐진다고 하게 되면 비전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설명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니요, 훌륭합니다. 네네. 아유. 대표님 철학과 딱 맞아 떨어지는 PR이었습니다. 네, 오늘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아유, 대표님 아닙니다.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노자의 상생 경영.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리뷰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